네, 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겨울이 벌써 지나가는 듯 합니다. 이제 봄잠께 지나가는 삼계절 시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훈기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부동산들이 조정을 밟고 이제 서서히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규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올 때는 좀 불안기, 위험기라면 이제 모든 규제가 나올 게 다 나오고 이제 기다렸죠. 2, 3년 지났으니까 이제 풀릴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정기, 더 떨어져도 별로 떨어질 게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상승기로 접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절벽이고 그리고 또 전세 가격 상승 예상되지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안방에서의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올 한 해는 부동산 시장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조금 더 따뜻한 온기가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섞인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실 겁니다.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차윤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어두워져 있는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이 시기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좋은 투자처를 좀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님 어느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역세권 하면 다 가격이 높고 이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발되어야 할 지역들, 개발 이후에 가격 상승할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사당동 이수역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목동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용산, 마포 다 유명하지요.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 4탄 정도 됩니다. 오늘은 강동구 한번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많지요. 재개발에는 다양합니다. 일반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역, 신속통합 기획, 그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 사업 여러 가지 방식들 많이 있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 내 주차장은 없죠. 차 다니기 힘들죠. 출퇴근에 이 차량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이 발전된 곳들이 지금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이 있는 곳들은 이미 비싸다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될 지역들이 가격 상승 이렇게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지하철 개통된다고 다 가격 오르나요? 아니죠. 어떤 지역들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기대감, 호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 이런 호재가 떨어져서 하락하거나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요. 개통 후에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강동구 고덕동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왜 차 대표가 고덕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번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해보겠고요. 항상 여러분 아셔야 돼요. 투자는 전문가들의 소견, 오래된 감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지 여러분과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양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목부터 아예 대놓고 잡았습니다. 미래를 본다면 강동구 고덕동에 투자하라. 미래는 나의 미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는 자녀, 이제 결혼하는 신혼 이런 분들에게 미래를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자녀는 뭐예요? 결국은 또 다른 나의 유전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결국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본다면 저는 이런 정도 지역은 한번 꼭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하필이면 고덕동인가? 아마 이 고덕동은 아마 전문가 부동산 하시는 유튜버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언급을 아무도 안 할 때 고덕동을 계속 아무도 안 할 때 저만 나 홀로 고덕동을 많이 하라고 외쳐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3, 4년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3, 4년 외쳤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결실로 다가오고 있지요. 고덕동을 제가 지난 주말에 가봤는데 어마무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업체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계속 변천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고덕동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 변화되고 고속도로 개통되고 지하철 개통되고 정말로 나름대로 강동권의 명품 주거지의 명품 업무단지가 될 게 확실하다. 그래서 항상 가격이 오르는 조건들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싼 지역이 어떻던 개발과 어떻던 호재로 인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는 곳이 적은 돈으로 많이 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고덕동은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개발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강동의 저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다. 왜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다? 요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남 4구 하면 일단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하면 먼저 천호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천호동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구도심에 가까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을 합니다. 천호동은 업무, 상업, 그리고 기존에 월세를 받는 다가구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지역은 이미 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수요 이미 건물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월세와 땅의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지고 개발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 형성이 안 되고 주로 장사, 상업, 업무 중심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연결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는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군 형성에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업무 지역으로 두고 오히려 명일동이라든가 이런 명일동으로 중심하는 배제고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학군과 학원가가 발전돼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일대 학군 하면 먼저 대치동, 이대 학원가, 이대 학군 하면은 목동, 3위 하면은 뭐 저쪽에 중계사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학군의 지도가 제가 여기에서 많은 거의 2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가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1위는 여전히 대치동, 2위는 목동, 3위가 어디일까? 요즘 새롭게 발전되는 공덕 옆에 대흥역 학군이 지금 학원가가 또 좋아지고 있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와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은 원래 아현동, 북아현동 요 일대가 공덕 일대가 원래는 기존 구도시험에서 달동네였죠. 그런데 최근 10년, 과거 10년 동안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서
주거하기 좋고 편의시설 많이 있고 깨끗한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면과 동시에 아이들의 학원을 위해서 학원가가 따라오고 교육률 높아지니까 학원에 대한 서열마저 바꾸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명일동은 우리나라 우리 서울에서 몇 번째 정도 될까? 저는 뭐 광장동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한 3, 4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학원수야 뭐 100개에서 120개밖에 안 되겠지만 학원수가 학군을 장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군에도 좋고 교육 환경이 좋다 해서 명일동 학군과 더불어 고덕동에 고덕 그라시움이 생기고 이쪽 상일동 이 일대가 전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요즘 고덕 일대의 학원가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미사까지도 영향을 낸다. 미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미사도 서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한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서울인데 여기가 경기 하남 미사인데 요 강동구와 더불어서 명일동, 고덕, 하남, 미사 이 일대가 학군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이지만 한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강을 복개해서 아파트가 지을 수가 없어서 덕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완전히 분리된 서울화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광명 정도가 생각이 날 텐데요. 저는 이 미사, 하남 이 일대가 광명보다 더 높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로 좋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있는 지하철 9호선은 아직까지 개통한 지역 역세권들은 가격이 싼 지역이 없어요. 안 오른 지역이 없죠. 그래서 9호선이 연결이 되는데 9호선이 이렇게 명일동 지나서 그 다음에 고덕으로 지나서 여기 강일동까지 강일고등학교 있는 여기까지 여기 곧 한 2030년 정도면 개통될 걸로 보이는데 요 고덕에 있는 테크노밸리 고덕 테크노밸리가 재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너무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출퇴근하는 늘어나니까 교통난이 이미 시작됐다. 교통난. 항상 아셔야 되는 게 교통난이 발생된 지역들이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에 학군까지 오면 더 오릅니다. 왜? 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는 실거주 수요와 임대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덕 테크노밸리에는 서울시에서는 유례 없는 기업체의 급증가, 거기에 다른 데는 뭐 지식산업센터라 가지고 지산을 지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업 하시는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산을 월세를 놓거나 작은 구분 등기된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조그마한 소에서 시작하는 그런 들어온다라면 이 고덕 테크노밸리의 이 테크노밸리 특성은 본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회사들이 자기 기업이 자가 기업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온다. 본사가 들어온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사가 들어오니까 오너가 들어온다. 그리고 오너가 들어오고 임원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본사가 들어오니까 고임금을 받는 본사 직원들이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 본사는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는 월세 살다가 회사 커지면 나가기도 하고 또 구분 느끼는 회사 사가지고 살다가 회사 커지면 자기 사옥 만들어서 가는데 여기는 본사 사옥들을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 회사들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여기에 있는데 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 망하지 않고 영구
10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100년 기업들이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터를 잡고 오래 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철새가 아닌 이 안에서 계속 있는 텃새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고덕 그라시움이 송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그냥 사람들이 살 때 그냥 비싸게 사겠어요? 뭔가 살만한 이유가 있고 학군도 좋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 요 재건축된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떼온 여기 이런 아파트들 고덕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84형 34평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이상형이 벌써 20억에 넘어갔다. 믿기가 힘들겠죠. 옛날에 4억 5억 6억 이렇게 사던 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덕 이름도 좋습니다. 높을고에 덕스러울 고덕 덕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구에 지금도 싼 데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기 지하철 9호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명일동을 지나서 여기 보면 샘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샘터공원역이 되는 거죠. 공원역. 그리고 앞쪽으로 상업 및 업무시설 막 사옥들 본사 다 들어온다고 했죠. 여기에 무려 38,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벌써 한 15,000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내년 2030년까지는 38,000명의 일자리, 38,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저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그쪽에다가 100조를 투자했는데 2만 명 정도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 안 하고 기업만 유치해서 그것도 돈 많은 회사들 본사 유치하고 뭐 이수만의 뭐 이런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거 유치해 해가지고 38,000명이에요. 연예인도 온대요. 이제 해외 사람들도 구경하러 오겠죠. 여기가 또 올림픽도로 옆이에요. 그런 도로도 좋아요. 여기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고덕동을 잘 몰라서 그렇지 공부를 되게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미래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뭐처럼? 태양처럼. 그래서 미래가 밝고 맑다. 그런데 여기가 싼 데가 있어요. 이미 아파트 된 것들은 주거 하실 거니까 비싸잖아요. 20억 넘어갔잖아요. 중요한 건 요 샘터공원역 앞쪽으로 보면 여전히 노후 주거지가 3개나 있어요. 3개. 여기에 그나마 노후도가 재개발하려면 60%만 넘어가고 신속통합기가 60%만 넘어가는데 다 70, 80%가 넘는 그런 좋은 지역이고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의 15년을 넘게 쌓아왔는데 이제 쌓을 기력이 없고 지쳐가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샘터공원역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빌라 및 단독주택 노후 주거지가 있고요. 요 좌측 고덕 아이파크 쪽으로 또 주거지가 있고요. 상일동 고덕 그라시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투자 순위로 본다면 물론 같은 값이면은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는 순위로 봤을 때는 샘터공원역 1번. 왜? 지하철 9호선 역 바로 초역세권이니까 지하철 9호선 역 주변치고 가격 안 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 2는 요 좌측으로 보여요. 고덕 아이파크 쪽으로. 왜? 학교가 다 있으니까 명일중, 묘곡초등학교, 배제고 유명하잖아요. 학교 인근이니까 나는 걸어 다니더라도 아빠는 엄마는 직장 걸어 다녀도 내 자식만큼은 가까이서 다니기 원하죠. 학원가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살기는 좋겠지만 학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쉽다면 요거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개 지역만 있다라면 여기 이 전체는 아파트가 다 된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파트하고 요런 노후 주거지는 그냥 수라라고 했을 때 아수라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수라가 다 아파트로 바뀌면 전체 아파트가 돼서 지역의 학군을 까먹고 하는 가격을 까먹는 요인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가 사라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 생각은 그러하니까 여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뭐 2억대 초반 중반, 2억이 지금 옛날 불과 지금 금값이 뭐 지금 60만 원도 간다고 하니까 7, 8년 전에 한돈에 20만 원, 20만 원, 뭐 18만 원 했죠. 지금 금값이 뭐 25, 뭐 50만 원, 뭐 살 때는 55만 원, 60만 원 한대잖아요. 2.5배가 올랐잖아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2분의 1로 끊어졌죠. 여기서 맨날 그러죠. 하락론자들 팔고 현금 보유하세요. 현금 보유했더니 집값 오르고 금값 올라. 내가 살 돈 이제 돈이 부족해. 돈은 판도는 그대로 있는데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떨어질 때는 사지 마라. 하지만 오를 지역은 사라. 그리고 투자자들 또 살고자 하는 실거주 수요자가 많은 수요 중심으로 가라. 인구가 증가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요약해서 고덕이라는 데 위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다섯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동은 투자할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9호선 역세권 치고 안 오르는 것 없다. 한번 지어서 쫙 보세요. 다 오릅니다. 지금 서울에 제 개인적인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2호선. 원래 3호선이었었는데 지하철 9호선 되면서 3호선이 밀려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7호선이 오히려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9호선, 그다음에 뭐 7호선, 그다음에 뭐 3호선, 6호선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9호선은 2위권으로 굉장히 됐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과 일자리가 무려 3만 8천 개까지 늘어난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다. 네 번째는 노후 주거지라서 반드시 재개발이 된다. 엄청난 재개발 한다 안 한다는 싸움만 15년 했어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왜? 양질의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 6, 7억, 7, 8억 할 때는 사업성도 없고 하니까 반대파가 많았겠죠. 그런데 고덕 그라시움 바로 길 건너 도로 하나가 20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노후 주거지들이 아파트로 가게 되면 사업성 엄청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재개발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다. 840 국민 편형이 벌써 20억이 넘어갔다.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 주거지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되면 더 학군 좋아진다. 학군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 더 오른다. 이미 학군이 가장 좋은 데는 비싸서 못 들어간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나 학군이 좋아질 지역은 싸게 사서 좋아지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초점을 보시고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내일을 상상해서 현실을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상상력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올까? 이 지역은 선호도가 증가할까를 상상해서 맞추는 능력. 그게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올해 2025년 고덕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요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렸거든요. 이 투자의 지름길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에도 좋은 지역 분석해드리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거 꼭 박사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받을 수가 없죠. 방송이니까. 그런데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궁금한 부분들 세세하게 다뤄지고 지금 도심 복합 재개발이라든가 역 들어오는데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날씨도 풀리니까 많이 오셔서 부동산 투자 정보 그다음에 투자를 하기 위한 내일 예측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